김상욱 시장하고 비슷해요. 김상욱 시장도 결이 아침에 똑같죠, 아침에 뉴스 신문 가지고 분석해주고 오후에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TV도 마찬가지로. 되게 동질감을 좀 느끼고 네네. 있는데 제가 인수위원장님을 네. 인수위원회 첫 회의 때 처음 뵀고요. 이 관계도 없으신데. 또 비서실장, 시장 비서실장 측근한 좋잖아요. 시장 비서실장님은 제가 출근하는 날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죠. 거의 없죠. 달리 말하면 측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측근 인사가 아니라 깨끗하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에 중점을 뒀는데 우리 대표님도 이번에 보니까 인사를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 방송에 그 나오더라고요. 능력 중심. 맞아. 뭐 전영규 최고위원님이 어차피 워낙 잘 아는 사이지만은 다른 한 분 최고위원님 모실 때는 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평과 좋은 추천을 들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와 나랑 생각이 같으시구나. 뭐 대표님께서 아는 사람 없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근 친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 필요한 인사를 하시는. 맞아. 저 교수님, 네. 제가 요새 늘 좀 고민하고 보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의 고견이 궁금해서요. 네, 뭡니까?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극우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성향은 되게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이 보는 본질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파퓰리즘이 같이 간다고 표현하는 건 민주주의도 어쨌든 지지를 얻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퓰리즘하고 자꾸 겹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이렇게 분리를 못하면 말씀하신 파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그건 대중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중 중심이 끌고 가는 주의가 돼버리는 건데 대중의 중심이 있는 게 민주주의도 물론 많은 사람 지지를 얻는 게 맞지만 늘 대중의 결과가 다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대중들은 여러 가지 분으로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올바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 영합주의로 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키나 아니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번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하게. 전당대회 때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봤어요. 뭐냐면은요, 히틀러가 희상병, 희상병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엄청난 지지를 받았죠. 그 당시에 맞아.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희상병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희상병은 개혁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득권 타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기득권을 부수는 사람이고 개혁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저는 그 고민을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좀 한 번 더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민주주의자는 말 그대로 민주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객관적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고 싶어 하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국민들의 이익, 주권자의 판단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있는 노력들, 저는 우리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를 도구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모든 걸 자꾸 공개하려고 하죠. 어렵지만 공개하고, 어렵지만 비판받으려고 하고, 어렵지만 당원들의 얘기가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희상병 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북한도 다 그랬고 다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대중에게 호소하는 건 똑같습니다. 선전선동을 하죠. 근데 자기가 주인입니다. 뭐냐면 권력자인 내가 주인이 되고 국민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권력자인 내가 주인이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국민을 보다 보니까 국민에게 선동을 하려는 것이 중요해지죠.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정보에서는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편협한 정보, 왜곡된 정보, 실질 정보는 감추고 자극적인 걸 투척하는 형태의 세뇌를 시켜야 되죠.
끌고 가는 게 되죠. 자, 이건 반민주죠. 왜?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 자기거든요. 나의 권력자,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국민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권자 국민이 아니라 주권자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에게는 도구로서 필요한 정보만 편협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고 자극적인 거 던지고. 자,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둘 다 치근하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선동하는 반민주주의자들이 주는 정보는 더 재미가 있어요. 더 재미가 있고 자극적이고 간단합니다. 훅휙 가요.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량식품이 맛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아침마다 매일 땡겨 불량식품. 정확해요. 병원 가야 돼. 맞아. 병원 가야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던지냐면 우리 민주당 또 우리 범민주 세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내는 집단 지성을 경험적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당원들께서 이 고민을 아마 많이들 하셨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집단 지성을 경험적으로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조금만 제가 보강을 하면 네.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비교하는 게 쉽지 않고 이제 사실상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성은 다 열려 있잖아요. 전 겸손하게 다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욕망 없는 사람 없어요? 제 욕망이 잘못 가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에도 히틀러만 있는 게 아니라 괴벨스라는 선동가가 또 붙어가지고 같이 선동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전 공화의 렌즈를 덮어 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라는 게 결국 모두가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n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모두가 합의를 해서 공공선을 만들자, 공익을 만들자, 거기에는 책임이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관점이 빠져버리면 사유화되는 거예요. 권력의 사유화로 다 흐릅니다. 인간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권분립하는 거잖아요. 아니, 권력을 혼자 다 줘도 되는데 야, 너 혼자는 썩을 수가 있어. 누구도 썩어. 그러니까 뭐 사법부도 나누고 입법부도 나누고 뭐 이제는 또 선관위도 나누고 뭐 헌재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거라 저는 공화주의의 렌즈를 통해서 책임 정치 그리고 언행 일치 이런 쪽으로 가는 저는 그 공화의 렌즈를 더 씌웠을 때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논란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국민들께서 또 많은 어떤 또 이런 경험과 또 이런 학습의 효과가 많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거짓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또 우리의 국민들의 바램을 듣기 위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권력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메시지인지 이걸 면밀하게 구별해내는 것 주권자 국민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상황을.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 훨씬 유리한 위치예요. 왜냐면요, 그걸 방어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방어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선동은 그냥 던지는 거거든. 아무 말이나 그건 아무 말이나 던져요 그냥.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선동을 안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늘 수세적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뚫는 사람이 쉽죠. 힘들어. 뚫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한 말 던지고 가짜 뉴스 던지고 이런 사람 막 던져요. 김상욱 기자도 마찬가지야. 막 던져. 근데 김상욱 기자는 방어하면서 가야 방어를 되잖아. 수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또 파퓰리즘을 갈 수는 없으니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늘 어렵고 힘든 싸움이에요. 사실. 제가 이번 선거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 선거 때 제가 그래서 네거티브 안 합니다. 네네, 정책 선거 합니다. 이게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 합니다 말은 국민이 주인이십니다. 국민들의 네, 말씀을 맞아요. 듣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인데 저쪽 상대는 막 공격, 네거티브로 막 들어오면 계속 공격.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는 게 맞아. 되고 그렇게 끌려가면 돼버리니까. 자극적으로. 근데 우리 이게 국민들께서 근데 현명하셔요. 사실. 다 판단이 우리 우선 제가 이번에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 했잖아요. 상대는 엄청 네거티브 했는데 시민들께서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현명하신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걸 반정치라고 좀 규정을 하는데 이 안티폴리틱스 반정치는 사실 비토 정치로 보통 가거든요. 누구 못 찍게 만들어요. 근데 못 찍게 만드는 방법은 네거티브, 가짜 뉴스, 마타도 너무 쉬워요. 재밌어.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너 졸업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뭐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언론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는 거야. 교수님 그거는 야, 예를 들는 거야. 교수님 주립 때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이 많아. 그게 아니 근데 증인은 많지만 네네. 3인송으로 만들어내면요. 그럼요. 호랑이가 걸려- 있다 그러면 걸려버리는 있는 거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입장에서는 방어하고 정말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비토 정치가 아니라 비전 정치를 해야 되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거는 길고 어렵고 맞아. 복잡해요. 맞아, 재미없어요. 그 세상에 맞아. 문제가 띡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어딨어요. 맞아. 여기도 조정해야 되고 저기도 조정하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가짜 뉴스나 비토 정치는 너무 쉬워. 못 쉬워? 찍게 만들어내니까. 정확해. 오늘 딱 맞아요? 진짜 졸업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못 봤다던데 사람들이 막 이러면 곤란해진다고 이게. 근데 이거 앞만 소명해도 소명이 안 돼 믿고. 이제. 그 재밌잖아요. 최진봉 교수님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이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재밌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비토 정치는 쉽고 네네. 재밌는데. 교수님 내일이면은 그 이미 뭐 미국 갔다 왔다던데 미국 아니고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존경하고 우리 저희 1+1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정치라는 게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횡행하고 어려워요, 사실 처리하기가. 근데 반정치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야 그런 것들 상대하지 마. 알아서 그냥 없어질 거야. 안 없어집니다. 반정치는요 잡초 같아가지고 가서 뿌리 뽑아야 돼요. 재밌거든요. 끝까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재밌어서 반정치는. 계속 살아가요. 예, 예. 이거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워져요, 사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그런 우리 반정치가 횡행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아니라 땀 붙이는 거에 이 아침 드라마로 가버리는 거죠. 막장 드라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점을 여기다 찍었다 여기다 찍고 이래야 돼. 점을 이제. 막 여기다 찍고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메이님이 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네요. 김상욱 시장님, 신규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님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